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통신 수업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우리가 통신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료, 정보, 통신,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통신 기술이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뭐였죠? 전달성, 그 다음에 정확성, 마지막으로 적시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통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5가지를 갖추어야만 제대로 된 통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5가지 요소, 뭐 예를 들지 송신자, 수신자, 그 다음에 메시지, 통신 매체, 전송 매체, 그 다음에 프로토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저번 시간 내용이었고요. 이걸 갖추고 있는 내가 통신을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용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내용을 통신의 기초 개념, 데이터 통신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통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통신이라고 말하는 게 굳이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진짜 초등학교 때 갖고 놀았던 종이컵 통신이라고 할지라도 통신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비슷하답니다. 통신하는 방식은 첫 번째 어떤 방식이냐면 나와 네가 단둘이 연결한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단둘이 연결한 방식이 내가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이 끝나면은 너는 그냥 듣고만 있는 방식도 있고 너도 말할 방식, 이런 거 방식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단방향 방식이라 부릅니다. 단방향 방식. 이게 뭐냐면 나는 일방적으로 말만 해. 너는 그냥 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 라디오가 있죠. 아니면 컴퓨터로 따지면은 마우스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마우스는 일방적으로 얘가 움직이면은 컴퓨터는 일방적으로 움직임을 받기만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리모컨. 내가 누르면은 일방적으로 TV가 받기만 하는 거. 이런 걸 보고 무엇이라 부르냐면 단방향 통신이라 부른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너와 내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대신 대화하는 방식이 무전기 같은 대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먼저 이야기한 거야. 너 지금 어디냐? 오바. 난 지금 여기다. 오바. 알겠다. 그쪽으로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한 사람이 대화할 때 그 대화가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이 대화에 낄 수 없는 방식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반이중 방식이라 부른답니다. 즉 오고 가고가 되고는 하지만 동시에 되지는 않는 걸 우리는 반이중 방식이라 말합니다. 반이중. 절반만 우리가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전기 같은 걸 말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전화통화는 내가 얘기하다가 네가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서로 말이 막 서로 엉킬 때도 있고 하죠. 이런 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너와 내가 그냥 꺼리낌 없이 통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전이중 방식이라 부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이거는 라디오라 하면은 여기 반이중 방식이 약간 드라마랑 비슷해요. 드라마는 잘 봐오면은 대화할 때 그 주인공이 한 사람이 얘기할 때 나머지 사람 조용히 듣고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제 대화에서는 내가 얘기하도 네가 얘기도 하고 만약 지 맘대로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게임으로 굳이 비교해보자면은 반이중 방식은 게임이 고스톱 같은 거예요. 나 딱 할 때까지도 아무도 못 움직여.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 딱 하는 거지. 내 턴, 네 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온라인 게임. 그냥 서로 가는 게임 있죠. MMORPG라 부르던가 그런 거 같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신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럼 이런 통신은 실제로 너와 내가 연결된 방식은 어떻게 또 나누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네트워크 구조를 보게 된다면 네트워크 구조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나와 네가 단둘이 연결된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르냐? 점 대 점 연결이라 부릅니다. 점 대 점 연결. 나와 네가 단둘이 연결이 돼 있어. 너랑 나랑은 너와 나만 대화하는 거야 라는 게 점대점 연결이고요. 두 번째, 너와 내가 단둘이 연결을 하려고 했지만 남들이 으흐흐 너희들 무슨 대화해 라고 말하면서 남들이 같이 듣는 대화가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다중점 연결이라 부른답니다. 해서 점대점 연결은 너와 내가 정말로 보안 있게 너와 내가 서로 대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서로 비밀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중점 연결로 하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말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너 좀 조용히 좀 해봐 라고 해서 한 번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양도 좀 줄어들게 되고, 대신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안도 조금 더 안 좋아지는 대신에 선이 좀 더 적게 필요하다는 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컴퓨터와 컴퓨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는 형태를 만들어 보잖아요. 만들어 보면 이때 만들어낸 구조가 보통 4가지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형태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건데, 첫 번째로는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느냐, 너와 내가 그물처럼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그물형이라 부르고요. 가운데 하나의 서버라는 걸 놔두고요. 가운데 하나의 서버를 기준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성형이라 불러요. 세 번째, 이 성형이 그냥 여기 가운데 있는 서버가 아니라 길다란 선이 있어서 길다란 선에 서로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버스형이라 부르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그냥 옆에 있는 친구하고만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은 전기 게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서로 이렇게 이불 속에서 손 넣어놓고 전기 게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손 찌릿찌릿해가지고 상대방을 전달하는 방식을 우리가 링형이라고 부른답니다. 해서 통신하는 방식은 보통 이렇게 4가지의 방식이 있고요. 이 4가지의 방식으로 우리가 4가지의 방식을 어떻게 지나가서 너한테가 우리가 통신이 되느냐가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그럼 각각의 좀 특징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의미적인 부분을 보면은 첫 번째, 그물형은 모든 장치가 다른 장치랑 점 대 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점 대 점. 모든 장치가 서로 너랑 내가 비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성형이라고 부르는 거는 가운데 있는 중앙 처리 장치, 허브라고 부르는 놈과 성형으로, 점대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이거는 가운데 있는 커다란 케이블과 점대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건 즉 다중점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이고, 마지막은 내 옆에 있는 친구와 점대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이랍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중에서 보안이 가장 좋은 거, 너와 내가 비밀 이야기하기 가장 좋은 게 어떤 방식일까요? 당연히 비밀 이야기는 얘가 최고겠지. 왜냐? 너와 내가 서로 점대점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서로 비밀 이야기가 가장 좋을까? 남들은 절대 못 들으니까. 그 다음으로 좋은 게 뭘까요? 얘가 좋겠지. 그 다음으로 좋은 건 얘가 좋겠지.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걸 남들이 절대 들을 수가 없고요. 이거는 가운데 있는 얘만 들을 거잖아. 맞지? 얘도 우리가 서로 통신하게 되면 이렇게 통신이 되면은 여기 사이에서만 조심하면 되잖아. 하지만 얘는 어떨까요? 통신하게 되면은 여기 다 듣죠. 여기 듣고 여기 듣고 여기 듣고 얘는 다 듣는단 말이야. 해서 우리가 보안이라고 말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보안성이 높고 중간중간 점점 낮아지는 형태로 된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사람을 더 추가하고 싶다고 생각해 봅시다.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지우개로 쓱싹 지워보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더 나도 껴줘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도 한 사람이 더 껴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한 사람이 더 들어가면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통신선이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와야 되죠. 한 사람이 더 들어간다 해봐요. 한 사람이 더 들어오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선이 필요하지. 즉 전체 통신하는 사람 수 빼기 1개만큼 통신 회선이 계속 더 필요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면 추가 설치할 때 선도 많이 필요하고 선이 많이 필요하니까 추가 설치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두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고 싶으면은 얘는 가운데하고만 연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로 설치하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추가 설치는 좀 쉬워요. 대신에 추가로 설치하고 싶은데 컴퓨터가 이렇게 이 허브가 가운데 있으면 괜찮은데 허브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허브를 한쪽에서 쏠려 있게 만들어 보려면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가 허브야. 여기가 허브고 컴퓨터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성형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우리 이 성형 같은 경우 이렇게 한쪽으로 허브가 모여 있다라면은 선이 그렇게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겠죠. 선이 우리가
또 설치하는 게 만약에 멀리 설치가 되면은 멀리에서 선을 갖고 와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선이 중간 정도로는 필요해요. 하지만 이 세 번째 버스형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버스는 그냥 버스 옆에 올라타면 돼요. 여기 올라타면 되잖아. 버스형 같은 경우에 선이 길게 있기 때문에 길게 있는 선에 어디서든지 올라타면 되기 때문에 추가 설치할 케이블의 길이는 굉장히 짧은데요. 이거는 허브라는 컴퓨터 같은 게 아니라 선에서 선을 연결해야 돼요. 선이랑 선 어떻게 연결하지? 우리가 선으로 통신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선이 구리선 같은 걸로 통신하는데 그러면은 구리선이 구리로 돼 있을 리가 없잖아. 그걸 뭔가 피복으로 싸져 있을 때 그 피복을 벗겨가지고 피복을 벗긴 데다 선을 연결해 선을 꼬아가지고 다시 피복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선 연결하기는 굉장히 귀찮겠지. 그래서 추가 설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찮고 어렵긴 하지만 추가를 설치할 때 케이블 길이는 좀 적게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 링형 같은 경우는 추가로 손을 잡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 기존에 잡고 있는 손 하나를 빼면 돼. 너희 손 잡지 마 하고 여기에다 내가 한 명 더 들어가서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잖아. 또 한 명이 더 들어오자 너 손 잡지 마 이렇게 손 잡으면 되잖아. 해서 마지막 이 링형 같은 경우에 추가 설치할 때 선이 굉장히 조금 필요하고 설치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장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안이 좋을 수도 있고요. 추가 설치가 편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이 좀 다르답니다. 그 다음 보내는 용량 한 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한번 봐볼까요? 가장 이 중에서 많은 내용 이야기하기 쉬운 거는 당연히 얘기했지. 성형은 너와 내가 서로 둘만 하는 거니까 서로 많은 대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여기로 가면 갈수록 여기로 갈수록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너도 이야기하고 싶어 나도 이야기하고 싶어 우리가 점점 되다 보니까 점점 이야기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점점 줄어들겠지. 그래서 얘는 한 번에 데이터 용량이 크지만 용량이 중간 정도 좀 더 줄어들고 얘는 용량이 굉장히 적게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각각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자면 이거는 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즉 우리가 각 장치의 연결 포트가 많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있는 허브가 만약에 망가지면은 전체 선이 다 안 움직여 버리겠지. 얘는 가운데 있는 이 케이블이 망가지면 전체 다 안 움직이겠지. 해서 우리가 고장이 가운데 있는 것만 고장이 안 난다면 괜찮지만 가운데 있는 게 고장이 나면 큰일이 나는 게 이 버스형이나 성형 같은 경우에 가운데 있는 허브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고장이 나면 어디가 고장이 나는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뭔가 통신이 가다가 멈췄어. 근데 어딘지는 모르겠는 거야. 어디가 통신이 문제가 생겼지? 하면 일일이 다 끊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통신, 링형 같은 경우에 고장의 위치를 찾기 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통신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통신이 섞여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있는 곳 학교거든요.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성형으로 통신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다고 해봅시다. 집에 예를 들어 아파트라고 해보면 아파트는 정말 예를 들어 버스형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최종적으로 통신하고 싶은 곳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듣는 척하면서 지금 네이버에서 뭔가 웹툰을 보고 있다 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링형으로 돼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지. 하면은 이게 네이버예요. 하면은 우리가 얘네들이 서로 통신을 할 때 어떻게 해주냐. 내부에서 통신을 할 때는 내부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이렇게 통신을 하면 되는데 바깥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선이 타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넘어가고 얘하고 얘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용이 넘어가고 이런 형태대로 보통 데이터가 넘어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가까이에서 전달이 되는 거랑 멀리에서 전달이 되는 게 모습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때 가까이에서 내 주변에 있는 내 반경 내 학교 아니면 아파트 아니면 우리 아파트 단지 아니면 회사 이렇게 작은 거리 내에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선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랜이라고 부른답니다. 랜. 이때 L은 로컬, 지역의 에어리어 네트워크,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란 뜻이고요. 이게 뭐냐면 근거리 통신망이라 부른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 사무실과 같이 한정된 지역 내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 한정된 지역 내에다가 통신 포트를 꽂아 놓은 거예요. 인터넷 랜선을 연결해 놓은 걸 보고 우리는 랜이라 부르고요. 어쨌든 얘가
다른 놈들과 통신하기 위해서 얘와 얘 사이에 연결해주는 큰 선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통신망에서 다른 랜에서 랜으로 연결시켜주는 거. 랜에서 랜으로 연결시켜주는 이 모든 선을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면 WAN이라 부른답니다. WAN. W, wide. 뭐 다른 걸로 뭐 맨이라는 것도 있어요. 맨이란 뭐냐 메트로폴리탄이거든. 도시에서 연결이 돼. 근데 이런 거 몰라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WAN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WAN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거리 통신망이라 부르고요. 도시나 도시, 국가와 국가들 먼 지역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먼 지역도 통신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에 있지만, 아니 우리가 지금 집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네이버의 서버에 등록을 해서 네이버 클라우드도 볼 수 있고요. 구글에 접속해서, 구글은 미국에 있겠지. 구글에 접속해서 구글의 클라우드에 있는 무언가 자료도 볼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WAN이라는 걸 써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해줄게요. 그 다음에 밴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밴이라는 건 뭐냐면 통신망이긴 통신망이지만 이거는 비밀리에 운영된 통신망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접근을 할 수가 없고요. 특정 목적을 위해서 통신망을 깔아놓고 그 사람들만 특정해서 이용을 해주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은행 같은 거. 은행 업무는 우리 모두 다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 은행에 있는 자료 같은 거에 아무나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통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 계좌 내역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공인인증서라는 여러 가지를 거쳐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거든요. 이런 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부가가치 통신망이라 부르고요. 통신 사업자로부터 통신 해석을 독자적으로 이걸 임대를 해가지고 나만 가질 수 있고 이걸 가지고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금융결제, 밴, 그 다음에 화물 추적 등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때,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뭐지? 지금 택배 어디까지 왔나 뒤져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밴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트워크 연결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듣냐면은 제 수업을 핸드폰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컴퓨터로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거든. 왜냐면은 핸드폰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건 무선 통신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인터넷에 저장을 시켜놓은 이 유튜브라는 자료는 어디에 들어가냐? 구글 클라우드라는 구글 서버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구글 서버는 인터넷으로 되어 있어요. 랜선이라는 건 선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무선 통신과 유선 통신이 서로, 그것도 무선 통신과 유선 통신이 무엇으로? 무선 전화 통신이 유선 통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통신망들이 서로 섞여 있다라고 말해 줄 수 있어요. 이처럼 통신망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섞여 있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ISDN이라 부릅니다. 이 ISDN은 뭐라 부르냐면은 종합정보통신망이라 부르냐면, 그래서 이거저거 다 섞여 있는 거야. 전화, 팩스, 인터넷, TV 이런 것들이 통신망이 하나로 섞여 있는 걸 보고 우리는 ISDN이라 부른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 배웠던 건 뭐냐면 이 통신의 기초에 어떻게 선과선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한 거야. 선과선이 연결된 건 점 대 점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다중점에 연결될 수 있지만 얘들이 하나의 뭉치로 뭔가 만들어진다. 이 뭉치 모양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뭐 성형, 그물형, 링형 뭐 이랬는데 이것 자체는 랜이라 부르고요. 얘가 따로 멀리에 있는 또 이 랜과 연결시켜준 걸 WAN. 그리고 이 모든 통신망들이 우리가 인터넷과 TV와 전화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걸 뭐라 부른다? ISDN이라 부르고요. 이거랑 별개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개인정보가 중요한 부분은 따로 빼가지고 관리해주고 있는 거는 부가가치 통신망 밴이라고 불러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안녕.